이 무전공으로 6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65명이 합격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될까?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들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이거 뭘까 싶은 학교, 국민대학교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공업 디자인, 공간 디자인과 이렇게 해서 일괄 합산 전형을 시행하겠다.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2025학년도에는 전체 학과 면접을 다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내년엔 또 이 두 개 학과는 면접고사를 폐지한다라고 또 나왔어요. 조금 학생들한테 많이 혼란을 주는 내용 아닌가. 학생부 교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1단계에서 잘라내는 그런 단계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과 실기 점수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경쟁률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 일단 학생부 교과 미반영 이렇게 나왔어요. 재수생들이나 N수생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전형이 되지 않나. 그러고 나서 1단계 실기고사를 시행한다. 실기 40%, 수능 60%를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단계 전형을 하면서 1단계에서 수능을 가지고 컷을 했죠. 단계 전형으로 1단계 실기하고 수능을 합산해서 단계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열흘 동안 실기고사 보고 실기고사 채점하고 수능 점수 합산해서 1단계를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면접고사를 보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실기 보니까 일단 경쟁률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2026학년도 주요사항 한눈에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시 모집 변경사항 주요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 뭐 큰 폭으로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돼요. 여기에서 이 미술조형 특기자 전형으로 조형대학 원래 기존에는 11명이었는데 이게 13명으로 이렇게 되었다. 요 정도가 됩니다. 2026학년도부터 이젠 정시 모집 137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체능 일반 학생 328명 선발한다. 올해 선발 인원을 보면은 예체능계 일반 학생은 431명. 내년에는 328명. 그래서 정시 모집 일반 학생 전형에서 103명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여기서 세부 인원 한번 볼게요. 이렇게만 인원수가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2025학년도 올해 선발하는 인원 일단 가안으로 발표한 거 보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올해 선발 인원과 내년 선발 인원의 편차가 꽤 보입니다. 10명이 줄고 5명이 줄고 5명이 줄고 10명이 줄고 조형대학 토탈 보면은 71명이 줄어요. 그렇다면 이 71명 어디 갔나 봅시다. 여기 아랫부분은 여기 있어요. 인문기술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 해서 예체능이 나왔습니다. 예체능. 여기 앞에 무전공, 독립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무전공으로 6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이 65명이 합격하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하게 될까? 수능 100%로 선발하거든요. 수능 100% 어떤 개념인가 한번 볼게요. 국어, 영어, 탐구입니다. 수학 안 들어가요. 일반 계열 학생들도 봤는데 수학을 망했어. 근데 국어, 영어, 탐구는 괜찮아. 이러면은 국민대 예체능 계열 무전공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형대학에서 홍대가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성적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대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홍대니까 디자인학부 선택했어. 근데 다른 그림 그리는 아이들 또 막상 1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수능 한번 다시 볼까? 하면서 중도 이탈자들 엄청 많습니다. 자율전공이 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무전공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균일하게 여기 정원이 빠져 있는 대로 이렇게 배청이 돼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기가 있는 전공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당연히 대학 안에서도 불균형이 일어나죠. 졸전 준비하는데 시각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막 40명, 50명 졸전 준비해야 돼. 근데 다른 과들은 몇 명 졸전 준비를 안 해. 그러면 시각 디자인과가 인기가 있으니까 더 좋나?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임 교수 교원 늘려줄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무전공 학생들이 어느 과로 튈 줄 어떻게 알고 막 시각 디자인과 교수 늘렸는데 그 학생들이 막 또 공간 디자인과를 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애매합니다. 네. 일반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괄 합산 전형, 실기 40, 수능 60 이렇게 되면서 1단계 배수 컷이 없어요. 그 밑에 같은 경우 이제 단계 전형으로 5배수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실기 40, 수능 60을 가지고 1단계 5배수 선발을 합니다. 앞에 전공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없었죠. 그렇지만 회화와 입체미술 전공, 교과가 살아있습니다. 1단계 6배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계까지 넘어가죠. 교과가 2단계 20, 40, 실기 4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입체미술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학생부 20, 수능 30, 실기 50% 이렇게 해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결과 수치들을 보면서 참 가는 방향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 쪽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무전공 유형 A, 유형 B 어느 정도 퍼센트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립대학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무전공을 수능 100%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점수대로 줄 서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각 과를 선택할 때 인기 전공 쪽으로 다 쏠립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 변화된 학교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분TV였습니다.